북한의 군사위성 내용을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연합뉴스나 이런데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 자막 다 보셨어요? 위성을 위성이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군사위성! 부르고 싶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제가 다 적었습니다. 그게 제가 점심 먹으면서 연합뉴스를 본 건데 그 한 보도에 나오는 자막 말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일관되지가 않아. 계속 바꿔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위성 명목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성을 탑재한 미사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 위성 추정의 발사체, 북주장 우주발사체, 군사위성! 네 글자로 하면 된다고요. 아니 뭐 홍길동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위성을 왜 위성이라고 부르지를 못합니까? 저 이거 보면서 그 최근에 햇살문이 자위하는 이 내용 보셨나요? 맞죠. 네, 전범기를 전범기라 부르지 못하는 이 우리 언론이 군사위성은 또 군사위성이라고 제대로 못 부르는. 약간 네. 그렇게 병에 걸렸나 보다. 뭘 부르지 못하는. 저는 이 중에 제일 웃겼던 말이 위성 명목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단어였거든요. 정말 지연에다가 이 사람도 자괴감 될 것 같아. 진짜 구차해요. 위성 명목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정말 구차하지 않습니까? 야, 나중에 뉴스 한번 찾아보십시오. 위성이라고 언급하는 뉴스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미사일이어야 돼요, 이거는. 북한이 아무리 군사위성이라고 얘기를 해도. 네, 위성이라고 부르면 맞거나 규탄할 명목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든 위성이라고는 표현을 해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것이 실제 위성이든 위성이 아니든 상관이 없는데 일단 우리는 규탄해야 되고 북한을 적대시해야 되고 대결로 몰고 나가야 되니까 절대 그렇게는 불러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확고한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확고해 보여. 네.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진짜. 네, 본질상 미사일과 위성은 위에 뭘 탑재하느냐가 사실 본질적으로 다를 뿐이지 그 발사체를 올리는 거는 추진체는 사실 다 똑같습니다. 네,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누리호 발사를 했다 보니까 네, 국민들의 맞습니다. 인식에서도 싹 비교가 깔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틀 전에 썼는데 북한에서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구나. 이렇게 누가 생각합니까? 네, 댓글에 막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그럼 누리호도 미사일이냐? 누리호는 위성이냐 미사일이냐? 대답해봐라. 다 같은 인식인 것 같습니다. 날리면이라고 바이든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모든 지금 궤가 맞춰지네요, 언론들의. 약간 독재 정권이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의 언어를 통제하잖아요. 네. 어떤 용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언어 통제의 수준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군사위성 일단 실패했다고 북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동안 북한에서 인공위성 실험을 성공했다, 혹은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안 믿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저 뻥이다, 과장돼 있다, 성과가 포장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북한에서는요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보도를 하나 봐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실패도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우겨보시던가요? 성공했다. 사실은 성공한데 실패한 걸로 얘기하는 것 같다 뭐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북한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북한이 성공했다고 하고 뭔가 보기에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다 일단 부정하고 북한이 실패하거나 안 좋은 것들은 다 일단 긍정하고 보는 선택적 신뢰의 모습이 분단이 낳은 어떤 기형적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실 그대로 인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만리경 1호예요. 네. 참 이름을 잘 짓는 것 같아요. 만리경. 만리경. 오랜만에 듣지 않습니까, 만리경? 네, 그런 단어 자체를 너무 오랜만에 들어요. 네, 위성의 그 성격이랑 딱 맞는 이름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뭐 2단 추진체에서 2단계 발동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그 다시 수리를 하고 재발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요 관련해서 뭐 그 군사위성 발사 결과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를 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위성 발사가 굳이 규탄을 받아야 한다면 미국부터 시작하여 이미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들이 모두 규탄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참 할 말 없게 하네요. 네.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인공위성이 공식 집계된 게 5,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40%인 2,000개가 미국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반도 상공에서 위성이 한 758개 돌고 있는데 그 중에 미국계 250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그 위성 중에서도 군사 위성이 미국 군사 위성이 8개가 한반도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군사 위성 같은 경우에는 성격상 안보나 보안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를 추정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럼 북한의 위성이 문제라면 미국의 위성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인가? 미국이 한반도를 정찰하고 감시하는 목적으로 띄우는 군사 위성은 괜찮은 것인가?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북한의 군사위성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미국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입니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이 왜 발사에 실패했는지가 지금 주요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 왜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성공한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이 부분 안 믿어서 북한의 보도와 발표를 안 믿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가장 큰 우려는 실패하든 성공하든 발사를 할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배우고 개선하고 적응하면서 군사적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고 객관적 평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 미국 영내의 위협으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국제해사기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전 네. 이때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막 나오죠. 그래서 일본에 통보하면서 이 IMO가 좀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국제해사기구가 어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유엔 산하의 기구인데도 최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정말 구차하게 미국이 이런 북한을 향한 적대적인 목소리를 이렇게밖에 내지 못하는 현황에서 실질적인 어떤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그리고 실패를 했더라도 여기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더 개선해서 나아질 것이라고 오히려 평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전 주목할 만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여정 부부장의 발표에 보면은 전쟁 억제력 제고에 모든 것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정찰 위성을 통해서 미국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전쟁을 억제하는 활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직접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이후에 핵무력법을 채택한 것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어떤 대결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파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고 미국도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고려할 때는 자국의 핵미사일이 날아올 것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군 정찰 위성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의 어떤 이 군사 활동이라든지 여러 상황을 북한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 패권이 몰락하는 신호탄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막고 싶은데 막을 방도가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기구라든지 나라들을 동원해서 규탄 성명을 내고 있긴 하지만 이 위성 발사 자체를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거나 군사적으로 어떤 충돌을 일으키거나 이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